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먹다가 남은 약들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십니까? 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분리배출하거나 약국에 되가져가면 되지만 홍보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다가 남은 약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어디에 쓰는 약인지를 잘 몰라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량제 봉투에다 그냥 버리는데요. 알약 먹다 남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먹다 남은 약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요, 하천이나 토양에 그 항생 물질들이 잔류하게 돼서 심각하게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낙동강 등 4대 강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다량의 항생제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먹다 남은 약을 약국으로 가져가면 구청이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8%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답했고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도 54.5%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지난 2011년 1,100여 개 약국에 수거함을 배포했지만 분실, 파손 등으로 아예 없거나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둔 곳이 많습니다. 저도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그게 부사져갖고. 그거는 받은 적이 없는. 약국조차 잘 모르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실천하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하는 게 좀 됐지만은 제가 봐도 좀 체계적으로 좀 덜 된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 오남용하지 말자는 것 못지않게 잘 버리자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그제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거에서 현 홍덕률 총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총장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가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대구대 총장 후보 선거에서 현 홍덕률 총장은 56.8%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지난 1993년 대구대가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저에 대한 지지는 빨리 재산 정상화를 상식선에서 그리고 교권과 교수들의 신분이 안정되는 선에서 지켜지기를 열망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 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장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황수관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가 지난 7월부터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현재 이사회가 종전재단 추천이사 3명과 학교 구성원 추천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 총장이 차기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수적으로 우세한 종전재단 이사들이 찬성할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으면 안 하고 딴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절대 다수가 1차에 이렇게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은 위책 사유가 다 이사회에 갑니다. 차기 총장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 총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계기로 학교가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내부의 힘겨루기로 총장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총장 선거 이후 대구대 이사회의 결정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달성군청과 팔공총림 동화사는 오늘 오후 2시 진제종정 등 불교계 원료와 김문호 달성군수,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을 싼 대견사지에서 대견사 중창 상냥식을 가졌습니다. 1917년 일제의회 폐사돼 절터만 남고 건물은 완전히 소실된 대견사는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돼 중창되는데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정멸보공과 산신각, 요사체 등 4개 동으로 구성돼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3 대구 과학축전이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과학축전에는 초중 고등학생들의 과학 아이디어로 꾸민 과학싹 잔치관과 자기부상열차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는 과학 멘토링 체험존과 생활과학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 토크쇼와 대구 과학축전 발전 포럼, 로봇 경진대회 같은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오늘 오전부터 대학 수련관에서 입시 박람회를 열고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진로 적성을 분석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추천해주고 입시 상담을 해줬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수험생을 초청한 가운데 입시 설명회를 갖고 학과별 입학 상담과 모집 요강 정보를 학부모들과 수험생에게 제공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대학교 내부 전산망에 명예총장의 자격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비리 내역이 담긴 문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올린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표현 방법과 동기를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던 2명이 119 구조대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고령군 고령읍 알림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36살 강모 씨 등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지부가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538건에 4명이 사망하고 942명이 다쳤고 귀성 차량이 집중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에도 사고가 많았고 전방주시 태만과 차로 급변경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터키 한국 영화주간의 일환으로 펼쳐진 김기덕 감독과의 만남이 500석 규모의 극장에 터키 영화계와 현지 언론, 팬 등 1,000명이 넘게 몰리면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작품 세계와 삶을 설명하고 이스탄불의 뒷골목을 다니며 차기작의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1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부대 행사인 프리콘서트의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16일까지 이뤄질 이번 공모의 대상은 연주 가능한 국내외 예술 전문단체와 동호회, 개인으로 공연의 종류는 성악과 기악, 무용과 퍼포먼스, 국악 등 30분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3년 연속으로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이 수성구의회는 어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20명의 만장일치로 2014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연간 3,598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고 이는 행정안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46만 원 적은 수준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한우협회 경북도 지회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후원으로 한우고기 7톤을 경북 지역 노인 복지시설에 기증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300여 개 노인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시설에서 8,800여 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